자,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채팅하는 방법. 우리 자바 시간에도 채팅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바 했을 때 이제 PC 두 대, 서버 한 대가 서버하고 한 대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로 소켓을 이용한 통신을 했었죠. 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디바이스가 단말기가 PC하고 뭐 폰 또는 폰 대 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뿐이고요. 기본 원리는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 한 가지 좀 약간 다른 점은 서버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서버 역할을 이제 여러 대의 폰이 있을 때 결국은 또 서버가 한 대가 별도로 서버 컴퓨터가 한 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폰 대 폰으로 다이렉트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이제 IP를 확인해야 하는 이런, 어쨌든 서버 IP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같고요. 그래서 지금 채팅의 실습 채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예제를 좀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안드로이드로 들어가기 전에 자바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로 자, 이런 예제를 이제 먼저 볼 건데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챗 서버 측 프로그램, 자바 프로젝트로 서버 측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챗 서버라는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건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채팅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고, 스마트폰에서 이 IP로 이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IP하고 포트 번호를 개방을 하게 되면 폰에서는 그 IP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자 명단이죠. 해시맵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버용 소켓, 그래서 스타트 메서드가 있는데 스타트란 메서드를 만들 거고, 거기서 5001번 포트 번호는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되죠. 5001번으로 하겠고요. 이게 서버 쪽에서 소켓을 개방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accept 하게 되면 이제 서버 소켓이 accept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서버가 이제 대기 상태가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켓이 서로 통로가 말하자면 이제 통신 회선이 개설되면서 그때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accept가 되고 소켓이 연결된다면 클라이언트의 IP를 알아야겠죠. 이게 이제 이건 클라이언트예요. IP 가져오고 클라이언트 IP를 표시를 하고, 결국 여기도 이제 여러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하려면 스레드가 있어야 됩니다. 스레드를 시작시키는 거죠. 스레드에서 스레드로 들어와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결국은 이게 입출력이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써봤는데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 쓰면 좋은 게 바이너리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이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고요. 런 메서드에서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UTF로 읽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읽어드리면 한글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UTF로 읽어드리고, 자, 이제 클라이언트를 식별하는 게 필요하죠. 서버에서 이제 여러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 때문에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핸드폰 번호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번호로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전화 기능이 없잖아요. 전화 번호가 없는 태블릿이 있죠. 전화 번호가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태블릿으로 통화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7인치는 있나요? 7인치는 저는 전에 7인치짜리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잠깐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려버렸어요. 아마 태블릿은 별로 가능하지만 전화 서비스를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전화번호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방법이 이제 맥어드레스가 뭐냐면 IP 주소가 있죠. IP config가 있는데, IP config만 치면은 이제 자세하게 정보가 안 나오고요. IP config al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IP config all /all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이더넷 어댑터, 이게 랜카드에 있는 정보이죠. 여기서 19168.0.101 이게 제 지금 IP 주소가 되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물리적 주소라고 있죠. 이게 이제 맥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맥 어드레스인데, 이거는 이제 물론 맥 어드레스를 바꿀 수도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공유기 같은 데 보면 우리 가정에서 공유기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기에 셋업 프로그램에서 들어가 보면 맥 어드레스를 고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맥 어드레스는 이제 고유하다고 일단 보는 거죠. 그렇게 고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작업하는 걸로 해봤고요. 맥 어드레스는 겹치지 않을 테니까 일단, 그러면 이게 식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맥 어드레스를 가져와서 표시하고, 이제 읽어드리는 코드, 보내는 코드. 이건 이제 보내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낼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키 값을 가져다가 보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쪽에 서버 측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폰에서, 핸드폰 안드로이드 측에서 어떻게 접속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드로이드가 아닙니다. 이클립스를 실행해 주세요. 자,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자바 EE가 있고, 이게 JSP 개발할 때 많이 썼던 거고요. 또 자바가 있죠. 그냥 자바로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자바로 보시고, 뉴 자바 프로젝트. 챗 서버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네임은 챗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로에다가 클래스 자바 일반 클래스입니다. 이름 똑같이 하게 됐네요. 챗 서버라고 하시고요. 자, 여기다 이제 자바 코딩을 하겠습니다. 네, 변수하고 생성자랑 메소드, 메인 메소드. 자, 지금 먼저 메소드 변수고요. 여기 생성자 메인 메소드에서 현재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스타트 메소드로 호출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해시맵으로 접속자 정보, 앞에가 이제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름, 뒤에 스트림하고 클라이언트 되고요. 서버 소켓이 있고 그냥 소켓이 있죠. 근데 이 서버 소켓은 서비스 제공, 이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소켓입니다. 메인에서 이제 스타트하면 스타트해서 작업이 되는데요. 여기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포트 번호는 그 0부터 65,535번까지 중에서 비어있는 포트를 쓰면 되는데 지금 편의상 5001번이라고 할당했고요. 자, 서버 소켓이 있고 그냥 소켓이 있죠. 이 서버 소켓 이게 있고 그냥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이 두 개가 필요한데 서버 소켓은 서비스용 소켓, 서비스용. 그 다음에 그냥 소켓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랑 또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클라이언트랑 통신을 하기 위한 소켓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비스. 이건 이 그냥 소켓은 지금 여기 있지만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위한 소켓이 이 소켓입니다. 두 개가 필요하고요. 서버 소켓을 생성할 때는 포트 번호 지금 5001번으로 할당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한 루프가 돌면서 서버 소켓에서 accept,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때 소켓이 생성되면서 여기서 이제 접속 처리가 되면서 소켓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소켓은 아까 이 소켓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가져와서 출력을 시켜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여러 사용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다. 그럼 스레드가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서버에서 버텨야 되는데 서버의 용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멀티 스레드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그 소켓 번호를 전달해서 생성한 다음에 스타트하면 런 메서드가 실행이 되게 할 겁니다. 자, 지금 메서드가 이 스타트 메서드였죠. 이제 이 멀티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내부 클래스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부 클래스고요. 스레드를 상속받은 내부 클래스입니다. 예, 여기서 생성자, 이 내부 클래스의 생성자죠. 아까 여기서 우리 accept가 되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서버에 1000명이 들어오면 스레드가 1000개가 돌아가는 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따로따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저가 늘어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소켓 번호를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소켓 번호. 여기 이제 소켓 그 사용자의 지금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 소켓. 소켓을 담아서 데이터 입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합니다. 예, 소켓에서 인풋 스트림, 소켓에서 아웃풋 스트림 가져오고, 예, 그냥 인풋 스트림으로 하면 이게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는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또 바이너리나 이런 거 할 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예, 데이터 인풋, 데이터 아웃풋 하게 되면 이게 바이너리 텍스트뿐 아니라
바이너리 자료까지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왔고, 이제 런 메서드, 이 스레드 클래스에는 런 메서드가 필요하죠. 우리 스타트 하면 런이 실행이 되잖아요. 여기서 스타트 하면 그 스레드에서 이렇게 하면 런이 호출되죠. 런 메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생성자 다음 라인에 작성하세요. 아직 이 send 메시지 메서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수신입니다. 인풋은 아까 봤지만 데이터 인풋 스트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버란 말이죠. 클라이언트가 뭔가 글을 쓰면은 서버로 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채팅을 하게 되면 두 대의 단말기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다이렉트로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중간에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한테 먼저 보내면 서버가 쏴주는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서버한테 보내고 서버가 받은 거를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수신 메시지예요. 수신.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이제 글을 쓰면은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이제 넘어와서 이제 좀 이따가 접속을 하면 맥 어드레스를 계산해서 보낼 거예요.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 맥 어드레스를 서버에 표시해 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목록을 저장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 이게 맵이었죠. 해시 맵이었죠. 해시 맵에다가 저장. 맥 어드레스는 키 값이니까 중복이 안 되잖아요. 맥 어드레스 아웃풋 스트림 하고 이거 좀 이따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다음부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글을 채팅을 하면 채팅 메시지가 계속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그거를 또 다 보내줘야죠. 여기서 하여튼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받은 거를 계속 뿌려주고. 마치 우리가 핸드폰으로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기지국을 먼저 갔다가 기지국에서 전파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는 통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은 서버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다 모았다가 서버에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내고 실패했을 때 메시지. 자, 그럼 이 send 메시지 메서드를 이제 작성할 텐데요. 자, 또 이게 계속 메서드가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send 메시지 메서드를 이 내부 클래스 이 안에다가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 내부 클래스 안에다가 작성하시는 겁니다. 지금 런 메서드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런 메서드 끝났고 그 다음에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nd 메시지 메서드 아까 다시 보시면 여기서 run 메서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다시 볼게요.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거죠. 접속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소켓을 만들고 또 여기서 그 사용자의 스레드를 또 만들어서 스타트 시키는 거죠. 그럼 스타트가 이 run 메서드를 실행시켜서 이게 실행된 건데요. 자, 쭉 정보 읽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send message 메서드가 결국은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그룹 채팅이다 그러면 이걸 다 지금은 여기서는 모든 사용자한테 다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보내는 걸로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한을 해야겠죠. 같은 그룹이다 그러면 또 그룹에 대한 식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보낼 수 있도록 뭐 1대1 채팅이면 그 한 사람한테만 보내도록 이런 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send message 메서드에서 지금은 전체 다 보내는 걸로 했어요. 클라이언트의 키 집합 지금 맥 어드레스가 키로 되어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 가져와서 다음 요소가 있으면 스트림을 가져오기로 했죠.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앞에가 맥 어드레스가 키고요. 그 다음이 스트림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림 생성해서 이거 write UTF 하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while문이 돌면서 그 해당 접속한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메시지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쪽 서버 쪽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접속 대기 중이라고만 나오고 접속 대기 중이라고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럼 어디서 멈춰 있는 거냐면 여기서 멈춰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멈춰 있다가 이제 누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때 대기 중에 있다가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 나왔으면 잘 되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서버 쪽이 다 됐으니까요.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 채팅 서버에 접속해서 메시지를 수신하고 발신하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로 오시고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새로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채팅이라고 하시고요. 기본 옵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미리 보시면은 이제 먼저 매니페스트에서 접속 권한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인터넷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그 소켓 통신이 되겠죠. 그리고 모바일 상태에서도 채팅이 가능하지만 와이파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상태가 지금 가능한지 체크하는 권한, 또 네트워크가 가능한지 체크하는 권한, 또 폰의 상태를 또 체크할 수 있는 뭐 이런 권한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 보시면 메인 XML에 보시면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PC 쪽에다가 자바 쪽에다가 채팅 서버를 구축해 놨죠. 그 채팅 서버를 그러니까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첫 번째 실습. 두 번째 실습은 이제 서버를 별도로 두지 않고 클라이언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스마트폰이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방식은 서버가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서버 없이 두 대의 단말 간에 하나가 서버가 되는 거죠. 하나가 서버가 되고 이제 서비스가 된다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안에 코드는 비슷합니다. 서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실습할 때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입력하는 에디 텍스트.
그리고 연결하면 서버에 접속하는 코드. 그리고 이제 결과 메시지를 스크롤 뷰, 텍스트 뷰에다가 계속 출력할 텐데 길어지면 스크롤이 필요하니까 스크롤 뷰로 묶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메시지 입력창, 전송창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hat1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자, 이 IP는 이제 본인 아까 서버 IP를 잘 쓰셔야 되죠. 포트 번호는 지금 5001번으로 고정해 놨고요.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이제 서버 소켓에 소켓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레드에 추가, 스타트 이렇게 되고, 전송하게 되면은 샌드 스레드를 또 만들 거고 거기다가 보낼 거고요. 스레드가 지금 2개, 클라이언트용 스레드, 또 여기 또 이제 와이파이 주소, 맥 주소를 가져와야 되니까 와이파이 메인 전화하는 걸 통해서 get connection info에서 get MAC 어드레스 하게 되면 그 맥 어드레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폰에, 핸드폰에 맥 어드레스를 구해서 서버로 보내주는 코드가 되겠고요. 서버로 이제 전송하는 코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버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켓에 접속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직접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죠. 메인 스레드에서. 그래서 핸들러를 이용하거나 또는 런온 UI 스레드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발신, 보낼 때 스레드가 총 3개예요. 보내는 스레드, 받는 스레드, 또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좀 코드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보죠. 그래서 먼저 우리 메인 권한부터 체크할까요? 참? 권한에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4개의 사용 권한이 있죠? 이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사용 권한 4개. 자, 권한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main.xml 봐주세요. 거기서 버튼 2개 있죠? 이거를 활용할게요. 그래서 main.xml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했고요. 버튼 1, 버튼 2인데요. 온클릭이 들어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PC와 통신한다고 했는데, 폰들이 있으면 다수의 이제 스마트폰이 있겠고, PC에 서버가 한 대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게 서버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PC 서버와 접속해서 서버를 이용한 통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폰 대 폰으로 중간에 이제 서버 없이 둘 중에 하나가 서버 역할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또 보시면요. chat1.java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추가요. chat1 그리고 레이아웃은 chat1. 자, chat1으로 했고 피니시. 자, 그러면 chat1.xml chat1.xml은 아까 보셨지만 IP와 포트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디 텍스트가 있고요. 서버와 접속하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연결하는 버튼.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표시하는, 출력하는 텍스트 뷰. 마지막에 입력하는 전송. 코드가 있거든요. 좀 기니까 여기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edit IP 주소, 또 포트 번호 입력할 수 있는 edit 텍스트. 그리고 버튼, 연결 버튼, 서버에 접속하는 버튼.
여기는 스크롤 뷰. 스크롤 뷰에다가 안에다가 텍스트 뷰를 집어넣어서 메시지를 쭉 출력할 거고요. 예, 이거 메시지 입력 대화 상자, 전송 버튼. 예, 화면 디자인이 이런 식이죠. 예, IP하고 포트 번호, 연결 버튼, 여기가 이제 텍스트 메시지가 출력되는 곳, 아래쪽에 입력 대화 상자가 있고 전송 버튼 누르면 서버로 전달.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chat1 액티비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public void on click. 자, 그럼 이제 chat1.java 여기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핸들러라는 거는 Alt Enter 쳐서 임포트를 해야죠. android.os.handler android.os.handler 임포트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거는 스레드를 지금 3개 만들 거예요. 네,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굳이 지금 얘가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막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막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밑에 쪽에 보면 여기 아직 작성 안 했죠. 여긴 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레드 3개를 먼저 나중에 작성할 거고요. 자, 그럼 onCreate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텍스트, 그러니까 현재 액티비티죠. 액티비티 정보를 컨텍스트에다가 백업 해놔 가지고요. 이따가 뭐 와이파이 상태 체크하고 그럴 때 이 컨텍스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업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용할 뷰들을 불러왔고요. 자, 핸들러를 작성하는데 핸들러가 아까 이 변수 자리에 있었죠. 여기 이 핸들러를 액티비티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엔터 치시고요. Alt 인서트 오버라이드 메서드에서 핸들 메시지 메서드, 핸들 메시지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고 작성하겠습니다. 자, 핸들러를 여기서 작성했는데 이게 메시지를 처리하는 메서드죠. 그러니까 핸들러를 왜 쓴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 작업, 이게 결국은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는 안드로이드에선 제약사항이 있었죠. 일단 네트워크 작업은 반드시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써야 된다는 거 하나. 그래서 지금처럼 스레드를 직접 구현해도 되고 어싱크 데스크나 이런 거 써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는 메인 화면을 못 건드렸죠. 그래서 런온 UI 스레드를 쓰든지 이거 지금처럼 핸들러 쓰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핸들러 쓰는 예제입니다. 핸들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화면을 고치는 일을 전담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핸들러한테 뭔가 요청을 하면 이 핸들 메시지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거기서 화면을 고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값은 임의의 값이고 이따 코드하고 일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핸들러 작성했고 이번에는 전송 버튼, 접속 버튼, 서버에 접속하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서버에 접속하는 버튼. 자, 서버에 접속하는 버튼 클릭하면 여기서 new socket client라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내부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소켓 클래스인데 이건 스레드를 구현한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IP 주소와 서버의 IP하고 포트 번호를 전달할 겁니다. 생성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서버의 IP하고 포트 번호가 전달돼서 생성이 된 다음에 스타트하면 여기에서 런 메서드를 돌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켓 내부 클래스로 오시고요. 여기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부 클래스에 스레드를 상속받은 내부 클래스인데 이게 스레드의 동작 여부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백 키를 누르면은 온 포즈로 빠져나갔다가 온 디스트로이로 그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죠. 근데 우리가 스레드 돌릴 때 조심하실 게 있었죠. 근데 앱은 종료가 되는데 스레드가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그 종료시키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 놨고요. 예, 생성자에서 이게 true이면 스레드를 돌릴 거고 false이면 스레드를 끌 거예요. IP하고 포트 번호가 넘어올 거고요. 이제 여기 내부 클래스 안에다가 run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예, run 메서드. 자, 코드가 좀 이게 막 복잡해가지고 좀 어려우실 텐데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시면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 run 메서드 스레드가 스타트 요청이 되면은 run 메서드가 수준이 되는데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서버에 접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P하고 포트 번호를 전달하면 자, 이 부분에 소켓을 만들게 되면 이때 아까 accept가 있었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때 여기서 서버에서 커넥션, 소켓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소켓 만들어지면 데이터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소켓을 만들었고 그러면 서버에 정보를 보내야 됩니다. 내 정보, 맥 어드레스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기 위한 스트림 또 서버에서 수신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좀 이따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맥 주소를 지금 식별자로 맥 주소를 맥 어드레스를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와이파이 서비스가 있고요. 와이파이 서비스 관리자에서 여기가 맥 어드레스가 넘어갑니다. 물리적인 주소 넘어가고 이때 서버에 전달하게 되면 이때 여기에서 그 수신을 하면서 IP 주소하고 이제 맥 어드레스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이때 이제 맥 어드레스가 접속이 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리시브 스레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면 내부 클래스 자리죠. 여기가 이게 코드가 길어서 소켓 클라이언트 클래스의 끝이죠. 이 부분이 소켓 클라이언트 클래스의 끝이에요. 거기다 또 내부 클래스 추가해요.
자, 내부 클래스에서 자, 생성자에서 소켓을 받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지금 이거는 이 클래스는 무슨 스레드냐면 서버에서 도착한 메시지를 받아서 핸들러한테 요청을 하면 핸들러가 화면에 표시하는, 그러니까 수신용 스레드입니다. 수신용. 메시지 수신용. 발신용이 있고 수신용이 있는데 지금 수신용. 수신용으로 해서 인풋 스트림 만들고요. 런 메서드에서 이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런 메서드에서 자, 이거 객체가 존재하면 위에서 스트림이었죠. 인풋 스트림이었습니다. 스트림이 존재하면 여기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채팅 서버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여기서 읽어서 그 메시지가 널이 아니라면 내용이기 때문에 핸들러한테 보내는데, 핸들러한테 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메시지 객체를 만들고, 이 화시라는 게 식별자고요. obj 이게 본문이에요. 아까 우리 핸들러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자, 이거 만약에 식별자가 4개면 여러 군데에서 이 핸들러는 하나지만 핸들러를 호출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자는 거죠. 지금 하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안 써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에서 호출할 경우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핸들러한테 전달할 메시지의 식별자, 이게 본문하고 전달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송 버튼하고 스레드가 또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전송. 이게 좀 어렵죠? 코드가 계속 다 해놓으면 별거 아닌데 이제 그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메시지 전달,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이거를 폰에서 작성한 메시지를 채팅 서버로 전달하는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자, 아까 위로 올라가시고 온 크리에이트로 가세요. 이제 이거만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온 크리에이트로 가서 우리가 지금 서버에 접속하는 버튼 아까 만들었죠. 그럼 이제 전송 버튼, 서버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온 크리에이트의 이제 끝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변수로 미리 빼놓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반복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죠. 네, 메시지 상자에서 가져와서 이게 널이 아니고 빈 값도 아니면, 네, 널이 아니고 빈 값도 아니면 샌드 스레드를, 전송용 스레드를 만들어서 호출할 거고요. 그리고 입력 대화 상자에는 빈 값으로 초기화시킨 겁니다. 이제 샌드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역시 내부 클래스. 아까 이 리시브 스레드 클래스 있었죠? 여기가 리시브 스레드 클래스의 끝이거든요. 네, 리시브 스레드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의 끝이었는데 거기 이어서 작성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클래스의 역할은 지금 내부 클래스가 총 3개 들어갑니다. 예, 이제 마지막 내부 클래스인데요. 이 내부 클래스에서는 이제 폰에서 작성한 메시지를 채팅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스레드입니다. 이게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겠죠? 문장이겠죠? 예, 생성자에서 이제 채팅 서버로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아웃풋 스트림 필요합니다. 예,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이제 런 메서드에서 이제 보내는 코드가 들어가겠고요. 네, 런 메서드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맥 어드레스도 같이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거 아까 작성했던 코드 중에요. 그 소켓 클라이언트에 스트링 맥이 있었죠. 이거를 멤버 변수로 옮길게요. 맨 위로. 네. 그러니까 이 내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아니라 메인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옮기겠습니다. 네, 이거를 잘라내고 여기다가요. 뭐 했는지 아시겠죠? 예, 스트링이 맥 변수를 아까 내부 클래스 안에 들어있던 멤버 변수였는데요. 얘를 이 메인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옮겼습니다. 지금 또 써야 돼서요. 밑에서. 자, 옮겼고요. 그러면 자, 그럼 이거 필요가 없겠죠. 예, 이걸 또 또 구해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스트림이 존재하면 하고 스트림이 존재하고 메시지가 널이 아니면 채팅 서버에 누가 무슨 메시지를 보냈다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참 서버에서 좀 보셔야 될 이 생성자를 코딩을 안 했어요. 참. 네, 생성자에다 코딩하겠습니다. 서버의 생성자.
자, 아까 그 서버 쪽에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거가 이제 널이었거든요. 예, 널이었잖아요. 널이니까 생성자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접속할 때 여기서 추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서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혹시 시작되어 있던 거는 꺼야 되고요. 아까 기존에 있던 거 끄고 이게 지금 추가됐기 때문에 서버를 켭니다. 네, 접속 대기 중이라고 뜨면은 됐고요.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접속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IP를 아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 IP를 잘 확인하셔서 IP랑 포트 번호를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PC와 통신 딱 누른 다음에 여기에 서버의 IP를 적는 겁니다. 저는 이제 101번이고 포트 번호가 5001번으로 하기로 했죠. 하고 연결하니까 어때요? 연결하니까 서버에서 192.168.0.101번이 접속했다 떴고요. 자,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떴죠. 네, 이거는 이제 이제 실제 폰으로 하게 되면 맥 어드레스가 찍히게 됩니다. 자, 찍혔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전달된 거고 여기서 서버에서 접속했다는 메시지가 떴죠. 밑에 이제 메시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송하니까 서버에 여기 폰에서 작성한 메시지가 서버로 올라왔고요. 또 여기서 또 다시 또 되돌려 준 거죠. 근데 이거를 테스트 하실 때 서버는 한 대지만 클라이언트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를 2대 이상 가동을 2대만 하세요. 뭐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느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1대1로 먼저 됐다면 한 대를 더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고 에뮬레이터를 두 개 선택해서 이거랑 저는 이제 이 2개로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느려지니까요.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이제 에뮬레이터 2대가 준비됐고요. 포트 번호 5001번 연결 접속됐고요. 여기도 5000 네, 나오고 있고 뭐 점심시간이군요 벌써. 네,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테스트한 거는 서로 이제 다이렉트로 PC끼리 연결된 게 아니고요. 중간에 중계 서버가 하나 있는 거죠. 서버로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는 받은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다 보내고. 근데 이제 그룹 채팅을 약간 좀 선정해서 하려면 또 그룹에 대한 키값을 보내야겠죠. 그러면 키값이 맞는 그룹 사용자들한테만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걸로 서버 쪽을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에 서버를 놓고 한 예제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이제 폰 대 폰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원리는 같아요. 결국은 이제 스트림을 양쪽에 만들어서 한쪽은 서버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모바일 장비에서 폰 대 폰으로 또 일단 소켓을 이용해서 하려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서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오류가 발생했네요. 좀 약간 좀 손을 볼 때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금 처리만 돼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할 거는 지금 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서버 한 대고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있었던 상태였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폰 대 폰. 둘 중에 하나가 서버 역할을 하고 하나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중간에 서버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또 2개 중에 하나 결국 IP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서버 역할을 하는 폰에서 자기 IP를 알려줘야 돼요. 다른 상대방한테 자기 IP를 알려줘야 접속을 할 수 있죠. 예, 그런 코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버를 두지 않고 폰에서 직접 서버 역할을 한다는 거. 예, 그것만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근데
지금 이거 에뮬레이터에서 좀 테스트가 이번엔 좀 어려운 게요. IP가요. 이 IP를 찍어보시면은 같은 IP로 나와요. 에뮬레이터가 다르지만 내부 IP가 똑같은 IP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가 서버고 누가 클라이언트인지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실습은 폰으로 해야 됩니다. 폰. 근데 폰으로 하면 또 문제가 폰으로 하면 그 IP가 이제 같은 IP 대역이 돼야 되겠죠. 또 두 개. 물론 이제 공인 IP일 땐 상관없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에뮬레이터 우리 테스트를 제가 보여드릴 때는 제가 폰 두 개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같은 IP를 맞춰가지고 그럼 서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을 하실 텐데요. 자, 이번에 이제 chat2.java 액티비티에 chat2.java고 chat2로 하시죠. 예, chat2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chat2 연결하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chat2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chat2 XML을 보세요. XML에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고 반복적인 코드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복사해서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chat2 XML 붙이겠습니다. 이제는 서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 필요 없으니까 이클립스는 꺼도 되겠습니다. 이게 느리니까, 시스템이 느려지니까 이클립스는 꺼주세요. 자, chat2.xml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서버 역할을 하는 거하고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서버 액티비티가 있고 클라이언트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미리 만들어 놓죠. 서버 액티비티 서버라고 하시죠. 서버 액티비티 여기는 서버.xml. 자, 이번엔 마찬가지 또 클라이언트 액티비티. 레이아웃 네임은 클라이언트. 자, 그러면 서버 액티비티부터 완성을 할까요? 그럼 서버.xml 여시고요. 서버.xml 있어요.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서버.xml. 자, 서버.xml에 보면 여기가 이제 시작. 서버는 서비스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타이틀, 이건 라벨이고요. 라벨.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표시하는 코드. 이건 클라이언트 에디 텍스트에서 에딘 메시지에서 이제 전달할 메시지를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는 코드. 이거 전달 코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xml 클라이언트.xml도 역시 비슷한 코드인데 복사해서 쓸게요. 클라이언트.xml 자, 클라이언트 액티비티 여기 접속 버튼, 서버에 접속하는 버튼, 또 서버에 보낼 메시지 작성하는 버튼, 텍스트 뷰. 여기는 화면에 메시지 표시하는 뷰고, 이걸 입력, 이걸 전송 버튼,
이거는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는 텍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rver.activity 이것도 코드를 붙이겠습니다. server.activity server.activity.java. 자, 이거 붙이면은 그 주석이라서 주석 부분이 좀 약간 잘려가지고 다음 줄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위로 붙이고요. 이게 이제 아이디가 안 바뀌었네요. btn start라고 하시고 monClick 메서드입니다. monClick에서 첫 번째는 btn 서버인가요? 잠깐만. btn 자, server.xml 보시면 btn start하고 btn send거든요. btn start 두 번째 케이스는 btn send. 네, 첫 번째 btn start, 두 번째 btn send.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액티비티도 한번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런 데가 좀 약간 끊어지거든요. 주석이니 한 줄인데 두 줄 떨어졌으니까 위로 올리는 작업을 좀 해주세요. 여기도 좀 고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도 btn connect하고 id가 좀 잘못됐네요. btn send.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요. btn connect하고 여기 있는 id로 맞춰주세요. btn connect, btn send.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게 아니라 btn connect. 두 번째가 btn send. 이렇게 하면 에러 없을 겁니다. 자, 이제 chat2에서 아까 서버 액티비티랑 클라이언트 액티비티를 연결하는 코드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chat2에 보시면은 onClick이 두 개 있었거든요. monClick이라고 해놨어요. monClick. 그래서 chat2에다가 monClick 메서드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버 역할을 할 이제 폰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에뮬레이터라면은 IP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가 안 돼요. IP가 똑같아요. 에뮬레이터가. 그래서 폰으로 해야 되는데 폰 두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대역이 또 같아야 되는데 IP 대역이 같아야 되는데 와이파이를 같이 공유하면 되긴 되죠. 근데 또 지금 모비전이 하나밖에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보여드리고 하나는 그 연결이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 서로 메시지 주고받는 것만 봐드릴게요. 자, 이거 yes 하고 다시 재설치하고요. 먼저 이거 IP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P를 제가 이거를 지금 서버로 세팅해 볼게요. 그럼 이게 휴대전화 정보에 가보면 네트워크 상태 전화번호 이런 데 가보면 잠깐만요. IP 주소 있죠. 19168 1.182번? 예. 19168 1.182번. 그러면 (1.182번) 여기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액티비티에서 이 IP는 서버 지금 단말기가 2대잖아요. 이거 지금 아까는 PC에다가 자바 서버를 돌렸잖아요. 채팅 서버를. 근데 지금 이거는 스마트폰 2대가 1대가 서버, 1대가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버 단말기의 IP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 하고 그러면 다시 중지하고 다시 올려야 되죠. 근데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2대로 해서 이게 이제 이게 서버가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하면서 에뮬레이터로 하면 또 대역이 달라서 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통신하는데 이제 서버냐 클라이언트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서버예요. 그래서 한 대 더 가지고 서버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 클라이언트 얘가 이제 잠깐만 얘가 서버죠. 이게 서버죠. 얘가 서버고 보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네요. 잘 여기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좀 제가 집에서 돌릴 때는 잘 됐었는데 이게 뭔가 좀 환경이 잘 안 맞는지 에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코드 설명만 먼저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쪽을 보시면요. 이게 서버에서는 자, 이것도 다시 돌려볼게요. 하나만 하죠. 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눠지는데요. 서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 시작하는 버튼이고요. 여기 전달하는 버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는 버튼입니다. 그럼 여기서 코드 앞에 거랑 코드가 비슷한데 얘가 서버니까요. 서버니까 서비스 시작할 때는 서버 소켓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 accept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랑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주고받을 스트림 만들어주고 그리고 연결 계속 true인 상태에서 계속 읽어드리는 겁니다. 읽어서 이번엔 핸들러를 안 쓰고 곧바로 이제 이 run-on UI 스레드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걸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보낼 때는 보낼 메시지를 받아서 보내는 거죠. 보낸 다음에 플러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보낼 때 비운 다음에 다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랑 비슷한 코드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IP를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서버 IP랑 포트 번호 지금 매칭 시켜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서버에 접속하는 코드는 서버에 소켓 생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연결이 되면은
소켓이 생성되고 처리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읽어드리는 코드. 그리고 전송할 때는 서버로 보낼 때는 읽어서 write UTF. 그러니까 코드 보시면은 아까 했던 거랑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중간에 서버 역할을 하는 PC가 없다는 거, 이것만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서버가 한 대 있는 게 그 서로 주고받을 때 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